네, 안녕하세요. 터틀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웹기초 과정 1, 섹션 3, C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3, CSS 알아보기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강의 1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택자, 셀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CSS 선택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는요, 특정 요소들을 선택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선택자의 정의이고요. 자, 형태는 아래와 같이 룰셋으로 구성되며 선택자와 선언 블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셀렉터 선택자이고요. 이 안에 선택자의 어떤 선택자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스타일을 실질적으로 이 선언 블록을 이용해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마치 키 밸류 형태처럼 프로퍼티 그리고 밸류 값으로 선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은 키 밸류처럼 이렇게 컬런으로 서로 속성과 프로퍼티가 쌍을 이루고요. 다수 개의 선언 블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다수의 선언 블록을 우리가 계속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선택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자는요, HTML 페이지 내부의 모든 태그에 같은 속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좀 단점이 있는데요. 문서 안에 모든 요소를 읽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 지연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스타를 이용해서 전체 태그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의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는 아스타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블록을 이렇게 프로퍼티, 밸류 형태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지만 한번 소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이 소스 부분인데요. 미리 코딩을 한 상태입니다. 자, HTML5로 헤드와 바디 부분을 선언을 했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이 스타일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스타와 그리고 프로퍼티 그리고 밸류 값으로 선언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스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태그에 이 바디 안에 있는 전체 태그에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태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해당되는 보도값 1픽셀의 솔리드 블랙을 전체 바디 태그 안에 전체를 이렇게 다 적용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바로 태그 선택자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특정 HTML의 요소, 태그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요. 자, 사용 예제를 보시면 이 스타일 안에 아까는 아스타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P라는 태그, 특정의 태그, P라는 태그에 이 뒤에 있는 스타일을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랑 바뀐 것은 앞에 특정 태그를 사용했다는 점이겠죠. 자, 소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는 아스타일이었지만 지금은 P 태그입니다. 자, 아래 바디 태그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리스트와 관련된 태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P 태그가 있는데요. P 태그를 선언했기 때문에 P 태그의 대상을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했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보시면 아마도 P 태그에만 해당되는 스타일이 이와 같이 적용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p 태그와 p 태그.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부분이 바로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자, 클래스 선택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CSS 요소인데요. 자, HTML 요소 중에 클래스 속성값을 가진 요소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 사용법은 속성값 앞에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을 사용해서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클래스 선택자는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이와 같은 클래스 속성값을 선언하게 되면 해당 클래스 속성값을 가진 바디 태그에 있는 모든 태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언 방법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myClass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엔 동일하고요. property value.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바로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점을 찍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용 예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선택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myClass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죠. 즉,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러면 바디 태그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태그를 찾아야 돼요. 아까는 p 태그를 선언을 해서 선택자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클래스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 태그가 두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p 태그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클래스 선택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가 myClass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에만 해당되는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와 같이 p 태그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클래스 선택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두 번째 p 태그 클래스를 사용한 p 태그 두 번째에만 적용이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점을 찍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그 선택자가요. 바로 ID 선택자입니다. 자, ID 선택자도 아까와 같이 정의를 보자면 HTML 요소 중에 ID 속성값을 가진 요소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사용 방법으로는 아까는 점으로 클래스 선택자를 선언했다면 지금은 ID 선택자는 샵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샵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한 모든 클래스 태그가 해당되는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지만 ID 선택자는 샵을 사용하게 되면 오직 한 개의 태그에서만 사용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클래스 선택자보다 ID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예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컨텐트라고 하는 ID 값을 사용한 선택자를 뒤에 있는 스타일로 적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샵을 이용해서 ID 선택자를 선언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소스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또 코딩을 해왔는데요. 자, 이와 같이 스타일 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컨텐트 앞에 이런 샵이 있습니다. 샵을 보는 순간 이건 뭐다? ID 선택자입니다. ID 선택자의 뒤에 나와 있는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밸류를 적용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소스를 보시면요. ID와 클래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샵이 있음을 확인해 보고 이것은 ID 선택자고요. 아까처럼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가 있을 때 우선순위는 뭐다? ID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선택자가 태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id 기준입니다. 네, id가 먼저 선언이 되기 때문에 id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이 해당되는 HTML 한번 돌려보면요. div가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스타일 시트가 이와 같이 전체가 적용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샵 컨텐트가 div의 id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적용이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복합 선택자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태그, 클래스, id 단 한 개의 선택자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복합 선택자는 여러 개의 선택자, 즉 두 개 이상의 선택자 요소가 모인 선택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합 선택자는 사실은 하위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를 나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선택자, 여기서 말하는 하위 선택자는 모든 하위 요소에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언 방법은 이와 같이 div 내에 점이라고 했으면 뭐라 그랬죠? 네, 클래스죠. div 내에 있는 컨텐트라고 하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뒤에 스타일을 적용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div와 점 컨텐트입니다. 자, 한번 소스를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미리 코딩해 왔는데요. 자, 이와 같이 스타일 내에 div와 클래스 컨텐트 선택자를 이와 같이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사실 동시에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두 가지의 선택자의 관계는 주종, 상하, 부모와 자식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바디 태그 안에 보시면요. div가 가장 상위에 있는 선택자 태그이고요. 그 안에 점 컨텐트라고 하는 태그 선택자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네, 리스트에 있는 사과와 스팬 태그를 이용한 클래스 컨텐트에 있는 사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네,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div가 상단에 있는 그런 선택자의 태그였죠. 그 중에서도 이 div이라는 태그 선택자 안에서 점 컨텐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스타일을 적용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클래스가 두 군데 있죠. 클래스 컨텐트와 클래스 컨텐트 둘 다 사과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해당되는 스타일이 적용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iv의 점 컨텐트, 자, div 내에 클래스 컨텐트가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가 선택이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합 선택자는 아까처럼 단지 동일한 조건이지만 div 다음에 점 컨텐트를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살표 부등호죠. 부등호 표시를 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는 하위 선택자로 밑에 있는 건 모조리 적용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특정의 꺽쇠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 선택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위 요소, 아까 같은 모든 하위 요소가 아닌
바로 아래에 있는 한 가지의 자식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아까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스타일을 이와 같이 div 그리고 석곡세 그리고 .content 클래스 선언자를 선택하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한번 소스를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비교해서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와 같이 스타일을 선언할 때 div 태그와 content라는 클래스 선택자 사이에 이렇게 꺽쇠, 즉 부동어 기호를 이용해서 나는 아까와 같은 하위 선택자라기보다는 자식 선택자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컨텐트는 이렇게 두 개지만, 자, 컨텐트는 두 개지만요. 자, 어디가 스타일이 입혀질까요? 네, 한번 실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상과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사과에만 스타일이 적용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와 같이 div 내에 하위, 바로 하위에 있는 선택자는요, ul 밑에, li 밑에 있는 클래스 컨텐트가 아니라 div 내에 있는 바로 이 스팬 태그가 바로 하위에 있는 직계 자손이기 때문에 클래스 컨텐트가 두 개지만 두 번째 사과에만 이와 같이 스타일이 적용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컨텐트가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계인 스팬 태그에만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장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속성 선택자인데요. 자, 이 속성 선택자는요. 자, HTML 태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애트리뷰트와 애트리뷰트 밸류 값이 있다고 그랬죠. 속성과 속성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속성 선택자 중에서 중괄호나 이런 equal, 물결, 알타, 바, 꺽쇠, 달러 등의 기호를 사용해서 자식 선택자는 모든 하위 요소 아닌 부모 바로 아래 자식에만 적용되는 룰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이 속성 선택자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A 태그 안에 href라고 하는 링크 애트리뷰트, 즉 속성 값이 있죠. 그 속성 값에 이와 같은 스타일을 적용하시라 라는 의미이고요. 자, 리스트 아이템인 li 밑에 클래스 이름이 만약 컨텐트라고 한다면 그 아래 이런 스타일을 적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제 이것도 소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이것도 코딩을 해뒀고요. 조금 넓혀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일 안에 선언되어 있는 부분 이와 같이 A 태그와 li 태그 안에 속성 값을 이와 같이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href하고 클래스가 컨텐트인 것을. 자, 먼저 href에 대한 속성 값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바디 값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A 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A 태그 링크 보시면은 A 태그 안에 href를 선언했죠. 결국 이 스타일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A 태그 내에 있는 이 속성 값, 즉 해당되는 이 링크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자 먼저 A링크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A링크 보시면 이와 같이 해당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A링크를 걸게 되면요. 이렇게 밑에 밑줄이 거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href 링크는 모두 해당되는 옐로우, 레드로 선언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li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컨텐트인 것은 이와 같은 스타일을 적용해라 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div를 보시게 되면요. 자,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스팬 태그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클래스가 컨텐트지만 여기서는 li라고 하는 태그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직 클래스 컨텐트가 있는 거, li 중에서 클래스 컨텐트가 있는 것만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을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팬 태그가 아까와 같이 하위 태그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속성 선택자입니다. 즉 특정 태그 안에 있는 속성 값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정이 돼서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팬 태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i 태그를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겠지만요. 처음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속성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선택자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